미국은 이란 해군 함대를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미 이란 해군의 프리기탐과 최신 코르벳함을 침몰시켰습니다. 이란의 사용 속도를 보면 이란은 탄도미사일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충격 이후로 유가 상승이 멈췄습니다. 이 지역 전체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샤헤드 드론입니다. 미국은 모든 드론을 격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쟁의 지리적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쿠르드족이 이란 북서부에서 지상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동 전쟁 6일째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이란 전쟁의 또 다른 하루를 짧지만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 댓글도 남겨주세요. 참고로 유튜브에서 콘텐츠 홍보에 큰 도움이 되며 저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내용을 간단하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미사일 부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미국 군사시설, 그리고 이 지역 전체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교적 최근 중동에 배치한 방공 시스템 사드의 레이더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카타르에 있는 미국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와 바레인에 있는 미국 해군기지가 심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카타르의 액화 천연가스 생산과 이라크 최대 유전인 루마일라 유전의 석유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이 점점 바닥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전쟁 첫날에는 350발의 탄도미사일이 사용됐지만 4일, 5일, 6일째에는 50발로 그 사용 속도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문제는 단순히 미사일의 수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이 파괴한 발사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발사대가 수십 대씩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영상에서 발사대가 파괴되고 파손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아직 남아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발사할 수단이 없는 겁니다. 슬리시 아나시 메차레브 몰랴 기발데 미사일 외에도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샤헤드 무인기입니다. 이란 드론이 전날 다시 한번 라스타누르에 있는 사우디 아람코 정유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은 저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파키스탄이 이전에 이란에게 진정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지 말라고 촉구했던 것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파키스탄은 이 나라와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란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샤헤드가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에 있었던 그런 공격 중 하나로 인해 큰 화재가 발생했고 업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 많은 작업을 다른 서버로 옮겨야 해서 그로 인해 작업 속도가 크게 느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오늘 이미 공개적으로 샤헤드가 미사일보다 훨씬 더 다루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샤헤드가 너무 많아서 미사일로 모두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의원 마크 켈리는 이것이 단순히 수학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지어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셋과 합참의장 데니얼 케인 장군도 공개적으로 이 샤헤드 드론들이 예상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드론은 낮게 천천히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특징 때문에 탄도미사일보다 방공 시스템을 더 잘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상원의원 마크 켈리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란인들은 많은 샤헤드 드론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막대한 비축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것은 수학적인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대공 무기의 탄약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요? 그리고 오늘 워싱턴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드론 요격기 피반순을 팔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피슌이라고 불립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외무부, 국방부,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군지휘부에 페르시아만 군주국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 능력에 지장이 없을 경우 지원하자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의 현지 활동 방안이 논의 중이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위 능력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제안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무부, 국방부, 국가안보위원회가 군주국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위한 것이며 우리는 샤헤드 요격기인 피슌, 피반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서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을 진정시키면 우리 전문가들과 군인이 걸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젤렌스키는 국가안보 국방위원회와 군지휘부에 테헤란을 포함한 군주국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적신월사에 따르면 이란에서 사망자 수는 787명에 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 무장 세력과 지상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전투는 국경 근처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참고로 2024년 에도 같은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만에서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여러 대의 차량 손실을 보고받았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공군이 남부 지역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국가안보, 방위 및 군사지휘부는 군주국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란 북서부에서 이란 쿠르드족의 공세가 시작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방부,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군사지휘부에 이란 영토에서 쿠르드 분리주의 부대에 이란 공격을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주둔 중인 쿠르디스탄 군주국들에게 이란 공군은 현재 에르빌과 술레이마니아에 있는 그들의 거점에 공습을 가하고 있으며 자국 영토에 대한 잠재적인 공격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또한 모주타바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도 부인되었으며 마트슈타브와 MNI가 이미 새로운 외무부, 국방부, 국가안보회의, 국방 및 군지휘부를 선출했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 최고 지도자가 드러나지 않게 걸프 군주국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외교부, 국방부, 국가안보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직접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사지휘부에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인도양에서 이란 프리기탐을 침몰시켰고 이란군은 미국 구축함 알레이버크를 포격했으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을 향해 일련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피격이나 피해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미국 잠수함이 전날 젤렌스키가 국방부와 랑카 위원회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87명이 사망했고 61명이 실종되었으며 32명이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주국들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잠수함이 적함을 격침시킨 사례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82년에 영국인들이 아르헨티나 순양함 헤네랄 벨그라노를 침몰시켰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잠수함이 침몰시킨 사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외무부, 국방부, 그리고 2024년 2월에 진수된 사야드 시라지함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최소 11개의 이란 군사 자산을 확실히 파괴하거나 손상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휘부에 군주국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분쟁이 확대되고 있으며 나토는 터키로 향하던 이란 탄도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이후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이란이 자국 영토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전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국가는 벌써 12번째, 13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국제 언론들이 미국과 이란 간의 소모전,
즉 자원전쟁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 아나돌루 통신사는 지난 6개월 동안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20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를 잃었으며 여기에는 바로 그 F-15 전투기 세대와 조기 경보 레이더 ANF-NS-132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란인들이 2만 달러짜리 드론을 사용해 미군의 패트리어트 PAC-3 방공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한 발당 400만 달러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요격 미사일은 매년 겨우 600기만 생산됩니다. 한편 이란의 미사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전엔 이란의 미사일이 2,000기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투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완전히 상반된 정보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자신들이 이란 선박 17척을 격침시켰고 호르무즈에서 이란 함대를 사실상 전멸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자신들이 해협을 봉쇄하고 있으며 이미 10척이 넘는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봉쇄를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마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전쟁 전의 5%에 불과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조치 약속은 아직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선박의 보험료는 12배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사실상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기탐과 통읍 함정, 랑그독함도 키프로스 해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이 섬의 영국 군사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중동 전쟁 6일째의 결과를 간단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여러분은 저희 채널의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나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요.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서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몸 건강히 지내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